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이름이 뭐예요? 아하.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해 보세요. 몇 번 해볼까? 한 3번 오늘하고 다음까지 해야 질문이 마무리가 돼요. 세 번째 남았다. 질문. 이것도 다 해야 돼. 수능 기출. 예, 수능 기출 정도는 다 해주세요. 최고 난도는 패스해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수능 기출을 기출 문제인데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까지 하면 30장 넘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쌓아놨어요? 너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쉴 때는 또 뭐 하다가? 네?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한 번 쉬었잖아요. 그때는 또 뭐 하다가? 진짜 싫죠. 봐, 쉬었구만. 쉬었어. 아니 한국을 한 바퀴씩 돌리면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대충 딴 거 하는 거 감안해도 적어도 한 유빈이 정도까지는 풀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밀렸잖아요. 너무 이게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종 기한으로 잡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열심히 풀어오세요. 안 풀면 좀 남겨서 시켜야 되나 저거? 고3인데 이거 남겨서 시키고 뭐 이래야 되니? 못 나오는. 그냥 왜 고3이 그런 거는 고1 때나 하는 거야. 고3은 공부는 스스로 해야지. 바빠요. 바쁘다고요? 수학은 왜 안 하냐? 수학은요. 너 등급 안정적으로 나와요? 수학? 안정적이에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해야죠. 만약에 안정적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나오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오는 녀석은 잠깐 내버려두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을 공략하는 게 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잖아. 예를 들어 뭐 2, 3 왔다 갔다 해. 어떤 거는 근데 2가 그냥 꾸준히 나와. 그러면 걔보다는 2, 3 왔다 갔다 하는 걸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뭐 그런 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수학이 왔다 갔다 하면 수학을 하셔야지. 영어 빼고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해요? 큰일이다. 영어는 안 왔다 갔다 해요? 네. 1 꾸준히 나오면?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왔다 갔다 하면 1, 2, 1, 아 그래요? 난 근데 영어를 왜 일을 못 맞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 제가 적어주세요. 네? 제가 적어주세요. 목이다.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나약한 녀석. 겨우 이 정도 전기도 버티지 못하다니. 약하네 약해. 자 다음 질문 해보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하고 계시죠? 하기 시작했으니까 너희 상담 안 하냐? 하지? 너 했어요? 뭐래? 뭐 네가 원하는데 뭐 낼 수 있대 어떻대? 한 장은 정했어요. 한 장? 한 장은 가능하대. 한 장은 사인 받고 정했는데 나머지 한 장 제가 정한 거는 면접이 없는 소신지원이라서 도출 가능성이 없다고. 면접에 없는 소식이다. 아니면 가능한 데는 하나뿐이야? 일단 하나는 확정이고 내일 다시 확인할게요. 그래요? 너 좀 출연한 거 있을 거 아니야? 안 출연했어요? 방학 동안? 좋아요. 네. 완전 틀을 잡아놓진 않아요. 야 내가 그거 하라 했잖아.
방학 동안 뭐 했냐? 방학 동안 물론 뭐 공부도 했겠지만 얘는 뭐 공부를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공부 12시간도 안 하잖아. 예? 하루에 공부 12시간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네 방학 동안 하루에 순공부 시간 12시간이 된다고? 그럼요. 뻥치고 있네. 수업 듣는 시간은 빼야지. 수업 듣는 시간 빼도 아침에 와서 저녁 한 11시까지 하다 보면은 12시간 된다고? 시간 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12시간을 공부를 했으면 그 성적이 나올 리가 없는데. 이번에만 유독 많이 한 거예요? 지난 겨울방학, 지난 여름방학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했어요? 지난 겨울방학에 놀았죠. 놀았다고요? 이상하다. 보통 그 정도 공부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 아니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1등급 그리고 이 상위권, 최상위권 이런 애들은 그 정도 하죠. 고3에 고3에 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순공부 시간을 그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겠지. 승공이랑 딱 앉아서 여기 땅 했을 때 콩 시작해서 딱 끝났을 때까지. 근데 뭐 중간에 잠깐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거 빼고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으로만 치면 물론 책상에서 핸드폰 보고 이런 거 빼고 다 빼고 딱 진짜 공부했다 하는 거 그거 12시간 되냐고요? 12시간은 안 되죠. 안 되겠죠? 8시간은 되니? 8시간은 되겠죠. 안 될걸? 네. 18시간은 되겠죠. 아침부터 8시간 잘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학교에서 8시간 쉽지 않을 텐데. 이거 만약에 매번 방학 동안 그 순공부 시간 8시간을 채웠으면 전 과목 1등급이 나와요. 내일은 못하죠. 내일은 못하죠. 아, 내일은 못하죠? 네, 내일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공부 시간 8시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8시간 공부해야겠다는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할 수 있냐. 하루 정도 뭐 못한다 쳐. 뭐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거 빼고도 6일 정도는 그럼 8시간 공부할 수 있냐? 못하지. 5일은 네? 5일 5일은 애매한데 한 6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방학인데. 그래서 순공이 꽤 중요합니다. 근데 봐봐, 그만큼 못하잖아. 그 위에 있는 애들은 그만큼 한단 말이야. 차이가 거기서 벌어지죠. 어차피 최상위권. 근데 웃긴 게 상위권, 최상위권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해.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가려면 걔들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따라갈 거 아니야. 근데 반대예요.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 제일 열심히 해.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장 열심히 합니다. 어차피 못 따라가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뭐 안 먹으면 편하긴 하겠다. 뭐 어차피 못 따라가는 데라고 생각하면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 뭐 그걸 따라가야겠다라기보다는 이 등급을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나중에 너희가 어떤 시험을 또 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시험을 친다고 치면 목표를 거창하게 잡을 필요 없이 하루 순공부 시간 8시간으로 잡으시면 돼요. 순공부 시간 8시간으로 잡아서 1년을 꼬박 성실하게 할 수 있으면 제 기억으로는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라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시험은 예를 들어 이제 행정고시는 이제 5급 공무원이 되는 거죠. 사무관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거나 아니면 뭐 변리사 시험 이런 것도 어렵고 회계사 그죠? 그 이하는 1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다 1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나중에 너희가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잖아. 막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슨
그러니까 나는 전문직을 해야겠다 해서 자격증을 딱 따서 그걸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기본은 그렇습니다. 1년 순근무 시간 8시간 1년 365일 채울 수 있냐? 채울 수 있으면 그 시험은 성공하는 시험이지. 못 채우면 못 채워도 될 수는 있는데 채우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힘들거든요. 사람이 꾸준하게 힘들어요. 한 2달? 2달 정도는 많이들 할 텐데 한 2달 지나면 한 70% 떨어져 나가고 30%밖에 안 남고 거기에서 이제 한 6달쯤 되면 10%밖에 안 남죠. 그 10%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6달을 채워서 붙는 거야. 보통 그렇거든요. 체험 공부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쉽지 않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꾸준함이 뭐랄까 그거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재능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 재능이 좀 그게 어떻게 재능이냐? 노력의 재능. 야, 네가 PC방을 갈까 공부하러 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꾸준하게 공부를 계속 선택하는 거가 어떻게 재능이야? 안 그래? 꾸준히 오늘 끝났으니까 공부하러 가야지. 딱딱딱딱 뭐 수업 들을 거 듣고 빠빠빠 12시 되니까 이제 자러 가야겠다 자고 집에 일어나서 또 뭐 수업 들을 거 듣고 한 1시 2시 이렇게 돼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또 3시부터 또 공부해야지. 그거를 1년만 하자. 1년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오늘 머리도 아프고 공부도 안 되고 또는 뭐 이렇게 그냥 놀고 싶어서 그죠? 뭐 봄이라서 벚꽃이 막 날리는데 공부하기 싫어. 뭐 이런 이유로 또는 오늘은 술이 땡겨. 뭐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수많은 이유로 공부를 하지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거가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애매해요. 뭐 재능 갖다 붙이면 뭐 못할 게 없지. 근데 그 수많은 그 재능러들도 축구 같은 거 보시면 알죠. 미소년 이런 데서 되게 반짝반짝하는 선수들 많거든요. 근데 1년 지나면 한 반 사라져 있고 또 2년 지나면 또 한 절반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 무대 데뷔해서 그 재능이 만개하는 케이스는 100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치? 그쵸? 근데 이제 그 유망주들이 왜 다 사라질까? 부상을 당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부상 당하는 거 뭐 한 절반 정도 되겠지. 나머지 다 어디 갔어? 완개를 못 하잖아, 잘. 그지? 막 얘는 크게 될 것 같아. 근데 막 거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그 웨인 루니가 그랬죠. 웨인 루니 아세요? 루니는 이미 레전드로 찍혔는데. 아니에요. 루니는 20살 때인가? 영국 그 국가대표 나와가지고 올림픽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했단 말이야. 나이도 얘는 엄청 어린데 월드컵에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역대급 재능이 나왔다라고 이제 하면서 막 했거든? 근데 그게 끝이었어. 그냥 그 실력 그대로 루지 정도는 거기서 약간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거기서 더 만개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만개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초반에 평가는 루니가 호날두보다 훨씬 위였죠. 호날두는 초반에는 그냥 그 흔한 드리블러 같은 느낌이었어요. 드리블 좀 하네, 뭐 이제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죠? 윙에서 얘 좀 드리블 좀 하네, 근데 공 좀 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나중에 돼서 이 평가가 확 갈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재능이라고 할 수 있겠냐? 루니죠. 네? 루니가 뭐 호날두보다 재능이 떨어졌겠어요? 루니랑 호날두를 비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최상위권 그 위로 아무튼 그 상위권 이상 정도로 되는 모든 사람들은 피나는 노력을 했지. 재능의 여부를 떠나.
그래서 그렇지 못한 애들은 진짜 반짝하고 다 사라져. 한 2년 하고 다 사라지죠.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꾸준함을 해보세요. 재능이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그 꾸준함 그것만 이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어디에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요새 이제 앞으로는 약간 시험 봐서 되는 거나 공무원도 나쁘진 않고 뭐 아무튼 그런 거 있죠. 그런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사무직들은 많이 사라질 거예요. 문제죠. 네, AI 발전이 심상치 않거든요. 여러분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거 알죠? 그 마트에 보면 캐셔들 있잖아. 옛날에는 캐셔들이 쫙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쫙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계산해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 4개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에는 셀프 계산 코너가 들어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이제 약간 기계로 대체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줄이는 거잖아. 인건비 줄이고 그거 할 수 있는데 AI가 사람만큼 일을 할 수 있으면 인건비를 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램만 딱 하면 되니까. 삐삐삐 해서 1번, 2번, 3번, 4번 띵 하고 관리자 종목만 딱 두고 걔를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라지지 않을 직업. 변호사 이런 거는 안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사 안 사라지겠지? 왜 그런지 아세요? 걔들은 AI가 대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힘이 세잖아. 힘이 세잖아요. 판사가 AI로 대체될 것 같아? 사실 그 판결 내리는 거 보면 AI가 더 정확하거든. 판사보다. 인간 판사보다. 근데 판사는 AI로 대체가 안 될 거예요. 웬만해서. 왜냐면 사법부 힘이 막강하니까 안 바뀔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 저거 바꾸고 AI로 바꾸겠다는데 고분고분 바꿔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제외하고 뭐 수많은 그 사무직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겠죠. 네? 교수요? 교수는 안 사라질 수도 있는데 사라질 수도 있으려나? 모르겠다. 왜냐면 학교 교사는 안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 애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 그지? 기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 통제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뭐 AI가 하라는 대로 뭐 잘 따라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은 계속 있을 텐데 대학 교수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냐면 대학 교수는 학생을 통제할 필요가 없거든. 교수는 수업만 하고 과제만 내주고 검사만 내주면 돼. 교수는 학생이 뭐 오늘 안 나왔어 뭐 좀 전화해서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안 나왔네 결석 띵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거뭐 설명하고 가르치고 애들 그게 다야. 교수도 대체될 수 있지. 대체될 수 없는 자원은 아니라고 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로 좀 유망하겠다. 내가 그래서 한 30년은 일할 만한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너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10년 하고 이제 갑자기 또 그 회사 어떤 직종에서 나와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됐을 때 그치? 예를 들어 뭐 한 40살, 40살 정도가 돼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돼. 뭐가 이렇게 직장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AI로 대체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잘렸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같은 직종으로 만약에 가기 힘들다면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막막하지 않겠어요? 마흔 돼가지고 닭집을 창업할 거야? 그래서 그래도 한 30년은 할 수 있는 그래도 한 50까지는 모으면 뭐 나머지 어떻게 또 살지 않을까? 뭐 그런. 근데 한 30년 지나면
유토피아야? 로봇이 모든 일을 다 그거는 되게 뭐랄까 긍정적인 긍정 회로를 돌리면 그렇게 되겠는데 긍정이 맞아요? 그게 긍정으로 분류가 돼요? 아니 긍정 회로지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사람은 놀기만 한다는 거잖아. 긍정 회로를 돌리면 그런데 안 그래요 사실. 잘 생각을 해봐라.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전에는 식량 생산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굶주리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 굶주리고 한 상위 0.1%막 귀족 계급 그런 애들은 이제 풍족하게 먹겠지만 그 이하는 대체로는 밥 먹기도 힘들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만약에 나중에 뭐 어떤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해서 식량이 풍족해지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지. 안 그래? 그렇잖아. 지금 세계를 봐봐. 식량이 모자라? 안 모자라. 식량은 넘치거든요. 근데 굶주린 사람이 없어? 있잖아. 그지? 똑같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미래가 돼서 만약에 그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유토피아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네. 일부 이제 위에 그 상류층들은 유토피아를 누리겠죠. 근데 지금도 사실 상류층은 유토피아긴 해. 걔네들이 뭐 일을 뭐 많이 할까? 돈이 엄청 많으면 상위 한 1% 정도를 엄청 그 예를 들어 뭐 재벌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걔네들이 뭐 유토피아가 아닐 게 뭐가 있겠어. 왜 그래? 자기가 원하는 거 웬만하면 할 텐데. 그래서 뭐 로봇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하여 뭐 모든 사람이 과연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불평등과 그런 것들이 있겠죠. 빈부격차는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멸망해야 돼. 네? 같이 멸망해야 돼. 왜 다 멸망을 하자는 주의지? 네? 너만 잘 살면 되잖아. 요새 참 그렇더라. 네. 나만 잘 살면 좋겠는데 내가 잘 못 사니까 다 같이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 그거라고 하죠.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 사실 막상 그렇게 되게 불행한 상태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불행한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조선시대 양반보다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아니에요. 니네 조선시대 양반이 그냥 먹고 노는 줄 알지. 공부는 했겠죠. 걔네들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요. 과거 급제해야 돼요. 급제를 못하면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죠. 걔네들도 또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물론 뭐 노는 애들은 놀겠지만 그리고 뭐 걔네들이 먹는 게 뭐 맨날 고기 먹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닐까? 노비보다는 낫겠죠. 에이 그치 아니야 노예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희의 생활이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 상대적으로. 맞아요. 대한민국에 약간 불행한 사람이 많죠. 원래 그 경쟁 사회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두 가지죠.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적응을 해서 좀 상위권 쪽으로 가서 좀 잘 사는 걸 바라거나 아니면 경쟁 사회를 벗어나서 해외로 이민을 가세요. 저 뉴질랜드 이런 데 좋잖아. 돈이 있어야지. 네? 아니 보니까 그런 데는 또 그럭저럭 먹고 살더라고 거기 가니까. 대신 근데 밖에서 외식은 잘 못해. 돈이 없어. 외식 물가가 비싸. 그런 데는 외식 물가는 비싸거든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이러니까 외식 물가는 비싼데 막상 식료품 이런 것들은 좀 싸고. 그래서 이제 대체로는 집에서 많이 하죠 뭔가를. 대신 근데 걔네들 뭐 걱정할 게 뭐 있겠니? 걔네들 뭐 걱정하겠어요?
별로 걱정이 없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빨리 따라보세요. 지금 수시 내야 되잖아.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다니까. 그걸 그렇게 대충 낼 거야?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는데 그렇게 뭐 대충 낼 거냐고. 나는 아예 정식하다 하면 모르겠는데 수시도 그래도 한번 찬스를 노려보겠다 정도면 열심히 알아봐야지. 열심히 알아봐야죠. 학과 막 뒤져봐야지. 내 점수로 갈 수 있는 거 쫙 줄 그어놓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찾아봐야지. 안 나오면 어떡해. 아이 저 밑에 바닥까지 있는데 왜 안 나오겠어. 물론 내 눈에 차지 않을 뿐이지.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겠다 싶은 그 과들 이런 것들을 잘 물색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차피 수시는 여러분 물론 뭐 재수를 해도 수시는 낼 수 있지만 웬만하면 바로 하는 게 좋잖아요. 현역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정시 준비도 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데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어떤 과목은 반드시 좀 이 등급이 나와줘야 돼. 뭐 이런 거를 잘 따져봐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예전에는 뭐 전 과목 다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야죠. 그지? 세 달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시험 기간 3번이에요. 그죠? 중간 기말 같은 거 하면 대충 한 달 잡고 공부하지 않나? 아닌가요? 대충 한 달부터 이제 슬슬 공부를 시작하고 한 2, 3주 정도 빡세게 하잖아. 그치? 시험 범위 3번 연속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뭐 처음부터 난 베이스를 다시 닦을 거야.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어떤 걸 공부했을 때 제일 효율적일까? 저는 과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급이 간당간당한 과목,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 있으면 좀 올려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 녀석은 감을 잃지 않은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은 그 등급이 예상했던 등급이 딱 나와주면 되고 좀 간당간당하는 애를 약간 윗등급으로 받을 수 있으면 나의 최선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걸 생각해야지. 갑자기 나는 이거 공부를 막 빡세게 해서 2등급을 올려야지? 그런 건 안 된다고. 어차피 지금 우리 굉장히 좋은 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될 거니까 간당간당한 녀석 위로 올리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가능할 거니까 그런 거 이제 따져보세요. 다음 기가서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시에 대한 대비를 생각하는 거고 수시 곧 낼 거니까 수시도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곧 9월이니까 9월은 또 약간 최종 점검 같은 느낌이거든요. 대비가 됐냐 얘들아? 2주 남았대요. 9월까지. 네, 최종 점검 해봐야지. 그래서 뭐 그런 거 따지면 그쵸? 할 게 많아.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후루룩 갑니다. 후루룩 가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좀 이제 내가 나의 그 생활을 잘 유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언어 과목은 국어랑 영어가 있으면 1시간씩 해. 국어랑 영어가 있으면 1시간씩 해요. 수학을 남는 시간 공부를 하고 과학도 가끔 봐. 약간 요 정도. 여기 비중이 좀 높았지. 수학 비중이 높았지. 왜냐면 변수가 있는 좀 과목이어서 수학이 좀 왜냐면 긴장할 수 있잖아. 긴장하면 수학이 좀 잘 안 풀릴 수 있으니까 수학이 좀 더 많이 준비해 놓으려고 했죠. 국어 영어는 그냥 1시간씩만. 왜냐면 언어는 감각만 유지하면 되니까 감만 유지할 정도로 뭐 이제 지문
뭐 몇 개씩 푸는 거야. 몇 개씩 풀고 영어는 나오는 그때그때 나오는 단어 정도 외 질문에서 나오는 단어 외우고 그거는 이거 풀면서 저거 뭐 체크할 거 좀 체크해주고 약간 그때는 어떤 느낌으로 공부했냐면 저 작가 위주로 뭐 나올 것 같은 작가 있죠. 나올 것 같은 작가의 안 나왔던 작품들 그런 거 나올 것 같은 작가의 안 나왔던 작품들 그런 거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때는 고은 이런 애들 안 나왔던 작품들 한 번씩 보면서 해석해보고 그 해설지가 있잖아요. 딱 작품들 다 해설해 놓은 거 다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보면서 아 얘가 상징하는 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해석하는 거. 왜냐면 사실 비문학 공부는 저는 별로 안 했습니다. 비문학은 잘 나왔어. 비문학은 잘 나와서 문학 위주, 문학 위주. 뭔가 변수가 있을 부분이 문학이었거든. 문학 위주로 공부했죠. 고전시가 이런 것도 고전 쪽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잘 맞췄거든. 고전이요. 네, 고전 별로 안 어려워. 어차피 뻔해. 고전은 어차피 뻔해요. 어차피 뭐 이거야. 충 뭐 이런 거야. 임금을 향한 뭐 저거 다 무슨 뭐 그거 있죠. 정철의 뭐 관동별곡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맨날 보면 뭐 다 임금을 위한 뭐 저거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식이고 읽는 것도 다른 데로 읽으시면 해석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한자는 좀 알아야 돼. 한자는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자 시간 열심히 하시나요? 한문 시간 자체가 한 분. 저는 한문을 꽤 열심히 했거든. 저처럼 한문을 열심히 하시면 그 책에 있는 단어는 다 외우려고 했단 말이야. 다 외워서 한 수백 번 쓰는 거죠. 그럼 외워져요. 수백 번 쓰시면 한문을 좀 안다고 치면 고전 같은 것도 해석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잘 쓸모없던데요. 옛날에 제가 봤던 게 어떤 거요? 한자요. 아 한자요? 문맥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음. 고전에서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요즘에는 그러면 한자 비중이 좀 줄었나 보지? 우리 때는 한자 비중이 좀 있었거든. 약간 그게 줄어가나 보다. 우리 때는 한자 비중이 좀 있어서 막 이렇게 막 한글로 막 하다가 중간에 막 한자로 뭐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고 저거 이런 식이었어. 왜 이렇게 나와? 한자가 왜 이렇게 한 번씩 있어요? 뭐뭐 한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뭐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거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해석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단어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런 거 영어는 진짜 단순했지. 영어는 되게 단순하게 지문을 그냥 주르륵 해요 그냥. 파이널 같은 거 사다 놓고 그쵸? 지금 파이널 나와 있잖아요. 파이널 같은 거 사다 놓고 한두 개씩 푸는 거지. 쭉쭉쭉쭉쭉. 단어 모르는 거 나와 있으면 띡띡띡 체크해가지고 그죠? 보통 이런 거 하죠 여러분.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옆으로 빼가지고 적잖아. 안 적어놔요? 얘는 지문에서 단어 안 해요? 지문에서 단어 나오면 모르는 단어 나오면 그거 안 외워놔요? 저는 안 잘 안다. 아주 잘해. 안 해도 2등급은 그러니까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어 1등급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니까. 이런 거 이제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시면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막 저 뭐야 문법이 좀 헷갈려 한 번씩. 뭐 수동태인데 뭐 이번 해가지고 구조가 수동태 구조가 이게 뭐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가끔씩 뭐 가정법인데 가정법 중에서 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더라? 뭐 이런 거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가끔 헷갈리면 한 번씩 이제 문법 쫙 한번 떼고 그런 거 이제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거의 그냥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하고 거의 수학을 많이 들었고 난이도 어려운 거 그리고 뭐 증명하는 거 좀 해보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과학은 까먹을까봐 새로 다시 리프레시 그 정도 느낌.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자기에 맞는 공부가 있겠죠. 그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결 남았으니까 사실은 똑같이 유지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딱 맞네. 그래서 어떤 걸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는 이제 공부 안 될 때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시간 학교 다닐 거 아니야. 학교 다니고 끝나고 나서 이제 수업 듣는 학원 수업 듣는 거 빼고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거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두셔서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틈 나시면 수시, 학교, 뭐 나는 정시다 하면 뭐 그냥 대충 내시고, 그래도 수시 한번 찬스를 노려보겠다 하면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수시 찬스 노려보는데 나는 뭐 대충 봤다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꽤 중요합니다. 같은 점수라도 그 열심히 찾아본 학생과 안 찾아본 학생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큼 중요한 게 지금 어디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성적 가지고 이상한 데 내면 안 되잖아. 여러분이 3년 동안 공부한 게 지금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좋은데 잘 내 성적에 딱 맞는 그런 애 딱 내야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끝나고 나서에 졸업하고 나서에 향후 진로도 좀 괜찮은 이런 거 잘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하셔야지. 그거를 대충 점수 맞춰서 대충 내야지. 이건 너무 너무 여러분의 그 미래에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스스로에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좀 찾아봐. 그럼 찾는 거 힘드냐? 힘드냐고. 힘들죠. 뭐가 힘드냐? 그 인터넷이나 지적하면 되는데. 응? 그리고 학교마다 홈페이지가 있고 입학처가 다 있는데 입학처에 다 나와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입학처에서 하는 대답이 뭔가 믿었지 않아서 실제 그런 후기를 알고 싶으면 또 찾아보면 있잖아요. 요새 인터넷 많잖아요. 카페 같은 데도 있고요. 뭐 오르비 같은 사이트도 있잖아요. 그치? 뒤져보면 돼요. 다 나와요. 다 나오면 실제로 이 과는 실제로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쫙 뒤져보고, 이 학교는 어떠냐? 실제 뭐 다닐만 하냐? 뭐 이런 것도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 많잖아, 니네. 니네는 지금껏 3년까지 공부한 게 아깝지 않아요? 그 공부한 게 아까우시면 열심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 공부를 열심히 막 해놓고는 지원은 대충 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드리블을 해서 골대 앞까지 왔는데 슛을 대충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왜 골문까지 왔는데 그거를 그러고 앉아있냐. 안 그래요? 잘 찾아보셔야지. 정시 준비하는 사람도 정시 모집 요강 열심히 뒤져보시고, 작년에 뭐 어떤 애들이 여기에 붙어서 했고 이런 것도 잘 뒤져보셔야 됩니다. 나의 진로에 가장 맞는 곳은 어디일까? 아시겠죠? 그거를 그렇게 대충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그 중요한 첫 번째 갈림길이에요. 첫 번째 갈림길이야.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게 갈라지는 상황인데 그걸 대충 동전 던져가지고 갈 거야? 그럴 거냐고. 당연히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지. 그쵸? 열심히 알아보세요. 틈날 때마다. 그거는 딱 공부 안 될 때 하시면 돼요. 공부 안 될 때 여기저기 좀 뒤져보면서 찾아보시면 또 약간 공부 의욕도 생겨. 여기 가려면 약간 모자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또 공부 의욕도 생기지. 그러면 이거 좀 여기 가려면 조금 해가지고 저거 해야겠다 이런. 그쵸? 점수 잘 나오면 이쪽에 넣어봐야지. 뭐 요번에 뭐 그냥 나오던 대로 나온다고 치면 내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 그 중에서 제일 내가 가능성이 있는데 나랑 내 성적이랑 제일 모집 요강이 맞는데 이런 데는 여기. 그리고 뭐 학교 위치도 좀 찾아보시고 다닐 만한지 왔다 갔다. 그치? 그럼 이것저것 다 고려해봐야지. 그리고 이 학과를 나왔을 때 선배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근데 뭐 나와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다 하면 과 이름만 뭐 거창하지 사실은 취직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과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뒤져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그렇게 막 대충대충 뭐 공부 계속 해왔으니 공부는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네?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깝잖아. 얼마 안 남았는데 그치? 지금껏 공부했던 그 힘들었던 기억을 다 떠올려 보세요. 알겠지? 그게 안 아까우시면 열심히 찾아보셔야지. 그거 제가 여름방학 때 들어갈 때 얘기하지 않았니? 얘기했잖아요. 그거 좀 찾아보라고. 봤어. 뭘 바쁘게 어? 네 인생이 걸려있는데 왜 바쁘냐고. 에휴. 그리고 대충 과를 정했으면 그거랑 그 대충 그런 과를 이제 딱 해서 부모님이랑도 상의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니네 그런 거 상의는 하니? 대충 뭐 어떤 과를 내려고 한다 정도는 얘기를 해요? 아예 안 내고 그냥 아예 얘기 안 하고 그냥 내는 거예요? 참. 그래 뭐 그거야 뭐 가족적인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이제 또 상의를 해보면 부모님이 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여기는 좀 별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막 시험 다 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뭐 이야기해야지 라고 하면 좀 늦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단순히 공부만 할 때가 아니에요. 고3은 공부는 기계처럼 해야 되지만 남는 시간 활용도 잘 해야 됩니다. 1학기 때까지는 뭐 공부 아직 그때까지는 공부 왜냐면 내신 성적이 덜 나왔으니까 공부에 집중해도 되지만 끝나고 나면 그 진로를 빨리 열심히 탐색하셔야지. 진로 탐색하셔야죠. 알겠죠? 지금이라도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뭐 학교가 상담할 거 아니야. 그죠? 상담하면 그 어디 낼지 뭐 수능을 할지 아니면 뭐 논술을 만약에 내가 내보려면 어떤 곳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뭐 공부만 한다고 알아서 뭐 저 가는 길이 대학 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지? 그래서 여러분 뭐 잡소리를 하느라 좀 늦었는데 니네 근데 왜 그걸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찾냐?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내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네. 1차를 신청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오늘 나머지 학원을 정해야 돼요. 근데 니네 6개인가 7개 쓰는 거 아니에요? 6개인데 6개. 저는 학교장 추천을 2개 정도 쓰려고. 2개 정도 쓰고 나머지 4개는 정했어요? 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대충 틀지 않았어요? 그거 얘기해봤어요? 나머지 4개? 상담했다며? 학교장 추천을 어떤 걸 낼지 어. 그것만 상담하고 나머지는 뭐 내겠다 이거 상담 안 해봤어요? 추후에 다시 상담해? 그때 또 얘기해보세요. 이거 내고 싶다 하면 그 쌤이 대충 견적을 내줄 거예요. 이거는 낼만하다 아니면 얘는 택도 없다 뭐 이런 거 이제 해주면 걸을 거 좀 거르고 나머지 이제 좀 또 추천해줄 게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 선생님 말을 100% 믿어라 이건 아니고요. 그것과 또 이제 여기저기 또 네가 정보 취합을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그런 데 가도 돼요. 성적 가지고 컨설팅 해주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거나. 너무 비싸요. 네? 너무 비싸요. 비싸긴 하지. 원래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업체는 꾸준히 하는 게 아니잖아. 딱 진짜 한 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비싸게 받는 거지. 뭐 근데 뭐 꼭 거길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꼭 거길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요새는 뭐 정보가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는 좀 전문적으로 조언을 해주겠지만
조언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또 발품 팔면 정보를 못 얻을 건 없죠. 그래서 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이 걸려있다니까 여러분의 향후 30년의 향후 30년의 여러분의 미래가 대학 선택에 한 70% 정도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대충 하시면 안 되겠죠? 열심히 잘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30%는 이제 대학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지. 공무원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 하거나 뭐 이런 건 상관없죠. 그래서 공무원은 시험 딱 되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시험 때는 아니야.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거든.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예를 들어 1년에서 내가 안 됐어. 2년 때는 될까? 그거는 수능도 마찬가지야. 아니야. 수능은 일단 성적이 나오고요. 공무원은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잖아. 수능 성적 나와도 좀 낮으면 네. 다시 해야지. 근데 이제 수능은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온 성적까지 걸어놓고 한번 다시 봐. 얘보다 좀 높게 나왔으면 새로 나왔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안 돼도 보험을 들 수 있단 말이야. 공무원은 그게 물론 뭐 안 돼도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손해예요. 1년 공무원 공부를 했어? 안 됐어? 1년의 시간이 여러분이 날라간 거야 사실. 그렇잖아. 1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뭐 어떤 뭐 기술적인 거를 배우기를 했어? 아니면 뭐 차라리 놀기를 했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공부만 했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 그걸 예를 들어 뭐 한 10년 했다고 쳐봐. 10년 동안 했는데 안 됐어. 뭐 어떡할 거야 그 10년? 그래? 노량진에서 10년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봐. 실제로 있을까?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10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해서 장수생들 꽤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들은 그 시험을 치는 사람과 그걸 지원해주는 보통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겠지? 지원해주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 5년, 6년 걸렸는데 그래도 일단 되기만 하면 그 세월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되기만 하면 그래도 6년 동안 그 공부해서 좀 늦긴 했지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었다 인 거거든. 그럼 그 뒤에는 뭐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 거기서 더 안 하고 예를 들어 5년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5년 하고 그 생활을 접었어. 접으면 그 공부한 5년 동안은 나에게 그 공백기야. 공백기라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뭐 다른 회사 들어갈 때 그걸 쳐주겠어? 안 쳐줘. 안 쳐줘요. 차라리 그냥 알바하고 이런 거 하는 걸 더 쳐주지. 그래도 자네는 생활력은 있구만. 뭐 이 정도로 쳐주는 거지. 저 뭐 이렇게 뭐 어디 여기저기 알바하고 저거 해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이 일에 새로 이제 뭐 어떤 다른 회사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하면 그래도 이렇게 이력을 쫙 보면 얘가 뭐 알바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했어도 그래도 얘는 성실하게 꾸준히 일을 하는구나 정도는 지표로 보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라도 이제 얘는 뽑을 만한 그게 되는데 저는 5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5년 동안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럼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만 있거나 그리고 고시 공부를 오래 하면요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하게 바뀐다. 공부를 오래 하면. 왜냐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많지 않아요. 그걸 5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회성이 좀 떨어져. 물론 이제 다시 뭐 여러 사람과 부딪히는 생활을 1, 2년 정도 하면 돌아오긴 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사회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그런 사람 뽑고 싶겠어요? 네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차라리 나는 알바 5년 하는 애를 뽑겠다. 그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아이 그래 5년 해도 다음에는 붙겠지. 또 그게 또 떨어지면 막 완전 택도 없이 떨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또 아깝게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 예를 들어 뭐 4과목이야. 4과목에서 3과목은 패스를 했는데 한 과목이 꽈락이야. 꽈락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러면 이것만 어떻게 좀 잘 붙이면은 다음에는 1차는 패스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면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5년 6년을 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순공부 시간 8시간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순공부 시간 6시간 정도 될걸? 5년이나 그걸 못해요. 응. 그래서 그런 시험은 1, 2년 만에 끝내야 돼요. 1, 2년 만에. 1년 아니면 2년. 그래서 그때 마무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이제 약간 길게 잡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래도 2년,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뭐 자기는 이제 베이스도 공부를 별로 안 해봤어. 근데 뭐 공부를 또 해서 붙어야 되니까 2, 3년 정도는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못 붙습니다. 말이 2, 3년이지 그 2년, 3년 뒤를 사람은 그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풀어져. 나태해지고 1년 나태한 생활을 하잖아. 그럼 2년째도 비슷한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 예를 들어 1년은 절반은 공부를 하고 절반은 PC방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봐. 2년째는 그 사람이 PC방을 딱 끊고 1년 내내 공부만 할 수 있을까? 공부하다가 막 힘들면 PC방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예 초반에 그냥 한 방에 빨리 치고 빠지 생각해야 돼요. 1, 2년 딱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빠져가지고 사실 근데 한 2년 정도는 괜찮거든요. 2년 정도는 공부했다 해도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야. 그렇잖아. 원래 대학 졸업하면 23살, 4살. 근데 뭐 한 2년 해봐야 5, 6이잖아. 이제 큰 차이는 아니라서. 그지?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이제 한 5년 해서 막 30 돼버리면 그게 좀 차이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 1, 2년 딱 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빨리 빠져서 다시 다른 일을 모색해보는 게 좋아요. 고시는 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수능 보면 군대나 저거 군대요? 군인도 공무원으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안 그래도 공무원 사회는 좀 경직되고 약간 꼰대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뭐 그 꼭 꼰대들을 다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긴 해. 제 생각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생활을 하겠다 하고 다니면 괜찮을 수도 있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사람들과 좀 그래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걸 챙겨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어떤 부서에 뭐 과장님 뭐 이런 게 있으면 부장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의전 같은 걸 한단 말이야. 의전이라는 건 뭔지 알죠? 그런 거 있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나는 그래도 올라갈 좀 야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서 끌어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뭐 됐고 그런 거 하기 싫고 그냥 공무원 생활이나 길게 해야겠다 하면 안 하셔도 되지. 그럼 좀 하기 싫습니다 하고 버팅기면 몇 번 그러고 나면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 얘는 안 하는 애구나, 안 시켜야겠다 하고 이제 딴 애들을 시키는 거죠. 물론 주변 사람과의 사이는 나빠지겠지만 뭐 알바야. 알바냐고. 안 그래? 내가 좀 편하게 지내겠다는데 위에서 막 뭘 시켜. 업무적인 건 해야 되겠지. 업무적인 건 하겠지만 그 외의 것들 있죠. 그럼 뭐 쓸데없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공무원들은 그 회식할 때도 가출로 한다 하더라. 10명이서 회식을 하잖아. 소고기집에 가서 만약에 소고기를 먹었다고 치자. n분의 1로 낸다고. n분의 1로 낸다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거 회식할 때 만약에 뭐 나는 위로 올라갈 생각이 있고 좀 다 원만하게 지내고 싶으면 다 따라가야지 뭐. 오라 하는데 그죠? 따라가서 n분의 1로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나는 뭐 싫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빠지면 뭐 어쩔 거야? 그걸 끌고 갈 거야? 그치?
그렇게 이제 몇 번 빠지면 회식을 이제 안 부르는 것이 걔는. 얘는 안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신 근데 업무적으로만 그냥 탁탁 하면 뭐 별로 그렇게 트집 잡힐 일도 없죠. 사실 트집은 잡으려면 잡을 수 있지만 그런 거죠. 약간 얘한테 만약에 내가 억지 트집을 잡아서 괜히 쓸데없이 밟았다가는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하는 그 공포감을 좀 심어놔야지. 뭔지 알아요? 군대 같은 데 가도 여러분 나중에 군대를 가게 되겠지만 군대 같은 데를 가도 그때는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밑에 있는 계급의 애들을 갈군단 말이야. 일을 잘 못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막 갈군단 말이지. 근데 웃긴 게 약간 얘가 좀 또라이 같아. 그럼 안 건드립니다. 잘. 얘가 좀 좀 애가 좀 이상해. 그럼 잘 안 건드려요.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충 전체적으로 혼낼 때는 혼내고 하겠지만 걔를 막 굳이 잡아서 막 끝까지 말고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재수 없으면 이제 찔려가지고 그래서 영창 갔다 오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저거를 걱정한다면 그런 애들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만약에 나는 그런 거 하기 싫다 하면 그런 마인드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승진은 많이 못하겠지. 승진은 못해도 상관이 없어. 사실 호봉이 쌓이거든요. 호봉이 쌓이면 월급은 꼬박 올라가. 1년 지날 때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장단점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야 사회에 있는 회사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낫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군대 문화가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상사들은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꼰대라고 보시면 되고 대기업 같은 데를 가면 업무 스트레스가 꽤 있겠지. 업무 스트레스가 꽤 있겠죠.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제 갈굼을 당하겠지.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잘 못하거나 물론 이제 신입이 잘하겠냐고 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실력도 늘긴 늘 텐데 그런 게 피할 수 없죠. 어차피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했을 때마다 어떤 그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회사도 정치를 또 해야 돼요. 정치를 잘 못하면 잘려나가.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만만한 데는 별로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되고 싶어하는 게 의사나 이런 것들이잖아. 의사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 병원을 차리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전문직이 좋다는 건 그런 거죠. 내 개인 사업체를 차릴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좋은 건데, 근데 그 전까지는 일을 다닐 때는 선배들이랑 교수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실습도 하잖아요, 그죠? 인턴이랑 레지던트에서 전공의들은 배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눈치 많이 봐야 됩니다. 적당히 이제 평판도 좀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어떤 내가 취직을 했다고 치자. 큰 병원에 내가 어떤 내과 전문의로 해서 내과에서 이제 일하는 그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고 쳐도 병원장 눈치도 봐야 되고 각 과들의 이제 과장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해야 돼서 또 사회생활이야.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여서 또 그런 거는 또 지나가야지. 대신 돈은 많이 받아. 그런 장점도 있죠. 근데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완전히 벗어나려면 전문의를 따야 돼요. 전문의를 따고 그 다음에
자기 걸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그 한 10년 졸업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은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쌓아가는 거죠. 왜냐면 집에 돈이 많으면 바로 차릴 수 있어요. 정문이가 안 따고 집에 돈이 많으면 바로 차려. 그럼 이제 그냥 별로 그렇게 나는 막 그거 하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 병원 그냥 하면서 살면 되지. 그거는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병원 차리는 건 뭐 돈이 뭐 한두 푼이겠어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이제 의사 월급으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0년 하면 전문의도 따고 돈도 좀 모이고 하면은 대출하고 좀 돈 모아놓은 거 하고 해가지고 병원을 딱 차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편하죠. 그때부터야 뭐 돈을 막 쓸어 담는 거밖에 없지. 그리고 뭐 그 뭐야 병원의 원장일 거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아랫사람들 직원들 스트레스는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윗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지 뭐 밑에 사람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하신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낫다. 회사는 그렇잖아. 만약에 내가 했는데 뭐 윗사람이 너무 막 그 별로고 부하 직원을 막 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럼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회사를 취직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계속 있잖아요. 전문직은 그런 게 좀 적다는 거지. 이 사회가 지금 사회는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원래도 아팠어요. 아 그렇긴 한데 뭔가 성장 동력이 많이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재들이 다 뭐 의대로 빠져버리고 의대 가가지고 나라가 무슨 발전을 하겠니? 안 그래요? 의대 가봐야 뭐 사람들이 잘 고치는 거 고치겠지만 나라 발전에는 별로 도움될 게 없잖아요. 안 그래? 아픈 사람도 잘 고쳐주겠지만 나라가 뭐 발전을 하겠냐고. 산업적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왜냐면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단 말이지. 의대 안 가고 뭐 공대 가서 뭐 저거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다들 좀 지금쯤 와서는 이제 직업 같은 게 좀 불안하지.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점점점 공대로 안 가고 의대로 가는 거잖아. 일단 의사 면허를 따놓으면 불안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어디에 잘못돼도 내 병을 차리면 되니까. 이런 저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생각엔 그래요. 어떤 걸 선택할 때 막 내가 열심히 막 해서 막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 여기는 좀 편하게 내가 좀 돈 쉽게 벌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걸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네, 그런 어떤 꿀 직업을 잘 찾아보세요. 뭔가 되기는 쉽고 업무 양도 많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도 적은데 돈은 많이 버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게 꽤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근데 찾아보면 없다고 할 수 없어. 좀 있을걸?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찾아보세요. 네, 정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뭐 그거 했으면 뭐 저 뭐야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또 노려봤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뭐 한전 이런 데 들어가면 편하지 않겠나? 안 그래? 걔네들은 막 잘리기를 하겠어. 뭘 하겠어? 빠빠빠빠빠.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충 살고 있어서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빨리 질문을 해보도록 하세요. 몇 번 해볼까요?
번호를 이야기해 보시게. 1506번. 1506번. 후루룩 버려야지. 하나. K는 연습해 여기까지 X 마이너스 K죠. 이거에 0이 아닌 해를 x는 an이라고 하자. 이 텐의 값은 입니다. 이거는 전개해 보셔야겠지. 전개하면 어렵죠. 0 집어넣으면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시면 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지. 되겠지.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뭔가 왼쪽 오른쪽이 짝지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니? 약간 이런 게 얘네들이 또 짝일 거 같고, 그죠? 이렇게가 짝짝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야? x제곱 x제곱 똑같죠? 1 똑같죠? 여기서 빼기 2x 얘는 뭐야? 플러스 2x잖아. 딱 그 차이죠. 그러니까 얘들을 다 왼쪽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랑 이거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맞죠? 얘는 빼기 4x, 얘는 플러스 4x니까 넘기면은 마이너스 8x가 되고. 됐니? 됐어요? x 빼기 3이 뭐겠어요? 6x 플러스 6x는 넘기면 빼기 12x겠지. 이런 식으로 와서 얘가 빼기 2nx일 거고 얘가 2nx일 거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nx. 됐어요? 그리고 x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얘를 x로 묶게 되면 0 아닌 해를 이라고 했으니까 x로 묶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0 아닌 해를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가 0일 거고 0 아닌 해는 여기서 나오는 해겠지? 그럼 x를 구해보시면 x는 4 플러스 8 플러스 4n까지고요. 4로 묶었다고 치면 이니까 얘는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잖아. 2 띵띵 날렸다고 치면 2n의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 아닌 해를 뭐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그래서 an이 2n의 n 더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했나? 다 했어요. a10의 값은 입니다. a10은 10 넣어보세요. 20, 21 그러면 얼마야? 420. 아니다. 20, 11이구나. 220. 됐나? 땡땡땡땡땡. 끝. 끝. fun계 없어서 지원할 게 없어요. 잘한다. 잘해 아주.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좀 줄여줬잖아요. 저번에 좀 줄여드렸잖아요. 여기까지. 격자점 제외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까만색 중에서 2015년 이전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거 제외하고도 예, 최근 10년만 하자. 그리고 색깔 있는 거는 좀 풀어보자 정도였잖아. 그거 하면 많이 없을걸요? 격자점도 빼줬잖아. 어쨌든 내 문제. 그렇게 치면 적게 하지. 1등급도 빼줬잖아요. 최고 난도인데. 도대체 얼마나 빼준 거야? 어? 다 빼줬어. 다 빼줬어. 그쵸? 열심히 풀어보세요. 다음 질문이요.
유빈아, 얘 질문할 거 없대. 너 질문 빨리 해보세요. 1510번? 1510번. 초점 2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 공차가 4래요. 바로 나오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K. 아, 4N의 상승 플러스 3N 제곱 빼기. BN이 뭔지는 안 나와있네. 등차인지 뭔지 안 나와있죠. 이런 거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이 전체는 SN이라고 보셔야 돼. SN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함수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SN과 SN-1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걸 이렇게 예쁘게 빼주셔야 AN이 되겠지. 됐나? AN이라고 하시면 되고, SN에서 SN- 빼면 AN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N은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이 1번항, 그러니까 얘겠지. 그래서 ANBN이 나오는 거지. ANBN이 나오겠지. 따라오시나요? ANBN 하시면 이제 계산 한 번은 그렇게 한번 되죠. 바로 묶었다고 치고 n 삼성 날라갔을 거니까 마이너스 뺐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3의 제곱 날라갔을 거니까 3으로 묶었다고 치면 빼기 2n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n-라면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다양합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4, 3, 12 그리고 3이 6 그러면 4 빼기 3 빼기 1 날라가요. 이거네. 그치? 그럼 얘를 묶어서 정리해보면 얘가 2n-1 이렇게 될 텐데 AN, BN에서 AN이 뭐였냐면 4n-2였단 말이야. 하고 BN이잖아. 그러면 4n-2의 BN이 이 녀석이야. 그치? 물론 이거 나눠서 뭐 BN이 뭘까를 구해도 되지만 사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B5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양변에 5 넣으셔도 되지. 양변에 5 넣으시면 20, 2 빼면 18, 2, 5 여기다가 5 넣으시면 30, 5 넣으면 5, 19 이렇게 되니까 날리면 2가 되고 또 날리면 15가 되겠지. 끝!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SN이네? 라고 인지하는 거 요게 다예요. 이 문제는 요게 다예요. 이거 보고 SN이네. 또 유빈아 질문해봐 빨리. 얘는 질문이 없다잖아.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발견하는 거 상관없어. 질문을 차원에 머리 왜 그렇게 잘랐냐? 이렇게 잘라주시던데. 그래요? 머리가 약간 이렇게 예. 저 마인크래프트는 저 얼굴이 왜 직선? 진짜 예술감도 없으시죠? 저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 유일하게 못하는 게 미술이에요. 미술은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음악을 잘하셨어요? 네? 음악. 음악은 잘했죠. 그래서 뭐 학교 저 음악 실기 같은 거는 다 잘 맞았지. 다 A. A. 네, 원래 고등학교 때 하는 체육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실기 이런 것들은 재능으로 A를 못 받을 정도는 웬만하면 안 해요. 웬만하면 그래도 노력하면 A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걸 냅니다. 그래서 음악이랑 뭐 체육 이런 거는 A 많이 맞았죠. 체육 중에 기억나는 게 있죠. 그런 거. 딱 해서 철봉 이렇게 해서 다리 이렇게 차서 뒤로 올라가는 거 있죠. 할 수 있어요? 철봉이 이렇게 있잖아. 철봉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차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뭔지 알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철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다리를 위로 이렇게 차서 올리는 거야. 한 바퀴 돈다고. 네, 한 바퀴 뒤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철봉에 이렇게 올라오면 성공. 이렇게 팔로 지지하고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체조 같은 거 하면 뒷구르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뒷구르기를 할 수 있잖아요. 초구리에 앉아가지고 뒷구르기를 하잖아. 뒷구르기를 하고 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구나무 아무튼 뒷구르기 후 물구나무 했을 때 물구나무에서 3초 버티면 성공. 뭐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연습하면 또 됩니다. 살아야 돼요. 하긴 뭐 여러분은 또 다를 수 있겠지. 우리 때는 그렇습니다. 유빈아 질문해봐라. 질문. 번 1521 25번 25 1호 A는 자연수이다. 절대값. 이분의 1보다 작다. 1부터 90까지 얘네 값을 구하라. 해볼게요. 이거 풀면 이렇게 되겠지? 루트n을 양변에 더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문제가 뭐가 되지?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뭐지? A는 자연수. 이걸 먼저 본다. 아하.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되는데. 자연수라. 0.5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되냐? 라는 거네. 얘를 90까지를 그냥 다 넣을 수는 없을 텐데. 잘 생각을 해보자. A를 해서 저거를 한다. 1, 2, 3, 4를 하겠다. (0.5의) 값이라 자연수 절대값의 이미지 1호 2호
한자를 넣는다고 치면 0점 뭐가 나오는 대수로 풀기가 애매한데? 대수로 풀기가 애매해. 그렇다면 이 녀석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지?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죠. 루텐 빼기 2분의 루텐 플러스 2분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자연수 빼기 2분의 1과 자연수 플러스 2. 네. 이걸로 만들면 어떻게 되지? 일간격 자연수 0점.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얘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넣어봐서 생각을 좀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자, 얘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 저렇게 비교를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루트 n이라는 게 얘가 이제 어떤 자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는 이 루트 n을 a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거를 여기다가 하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어떤 자연수 2분의 1이 그 다음에 루트 n이라는 것과 어떤 자연수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n자리에 1을 한번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얘가 1 이렇게 되고요. a1 빼기 2분의 1 그리고 a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니? 자 그러면 1이라는 건 어떤 자연수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있다면 이 녀석은 몇이겠어요? 긴가민가 이거 하신가? 자 1이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1은 어떤 자연수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려면 예를 들어 2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이 사이에 1이 들어있지는 않잖아. 이 사이에 1이 들어있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요 사이에 얘가 1이 들어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어떤 자연수냐면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린가? 잠깐만. 저거를 90까지 다 해야 돼?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저게 낫나? 이게 낫겠다. 이게 낫네. 요거 이해되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게 딱 한 칸짜리를 요렇게 씌우는 거거든? 그렇죠? 한 칸짜리를 요렇게 씌웠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죠? 요거 하나를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1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거든. 예를 들어 봐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 루트 2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1.414 기억하세요? 1.413은 어디쯤 있니? 여기쯤 있잖아. 루트 2가. 그지? 그러니까 A2도
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A2도 1인 거야. 1 빼기 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리고 생각해보라. 루트 3은 이렇게 될 건데 그 생각을 해야지. 루트 3이 얘보다 이쪽 범위가 아니게 되려면 요 다음 범위로 넘어가려면 다음 범위는 여기잖아. 그치? 2 빼기 2분의 1과 2 플러스 2분의 1 사이라면 요 범위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그러면 루트 3은 요걸로 넘어가는 거면 2일 거고 여전히 얘 이 왼쪽에 있으면 1일 거잖아. 맞지? 이해되세요? 1 빼기 2분의 1과 1 플러스 2분의 1 요 사이면 루트 3이 요 사이면은 A3도 1인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A3는 2로 바뀌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묻는 게 뭐냐면 이 루트 해가지고 루트 n 했을 때 이 녀석이 이 녀석이 1.5보다 크냐 작냐를 묻는 거란 말이지. 맞아요? 1.5보다 크냐 작냐를 묻는 거야. 그러면 이 루트 3이 1.5랑 비교를 해보는 거지. 루트 3과 1.5 그러니까 2분의 3 얘네 둘 사이의 크기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러면 루트 3과 2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제곱을 해보시면 얘가 3이고 얘는 4분의 9니까 4분의 9는 2. 얼마니까 루트 3보다는 좀 작잖아. 루트 3이 2분의 3보다 큰 거야. 맞지? 루트 3은 1.5보다 큰 거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가 되고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는 2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일반화 해볼 거야. 이거를 일반화 해볼 거야. 그러면 아이 일로 가야 되나? 없다 해야 돼. 절로 가야 되나? 1번화 해보자. 1번화 해보자. 일반화하는 건 이렇습니다. 봐봐. 루트 4까지만 하자. 루트 4까지만 합시다. 루트 4는 여기다 적을게. 루트 4는 A4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2니까 볼 것도 없죠. 2는 2 플러스 2.5랑 1.5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요 범위 안에 있지. 얘가 2.5, 얘가 1.5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루트 n 했을 때 얘가 제곱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수라면 이 수랑 요 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나? 아까 1일 때도 봐봐. 1일 때도 얘가 1이었지. 왜? 1은 0.5랑 1.5 사이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루트 n을 했을 때 이 루트 n을 했을 때 어떤 수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수라면 그때의 an의 값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나? 얘랑 똑같은 거고요. 우리는 이제 그게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걔를 지나고 나서의 얘들이 1.5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1번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n이 k제곱일 때 n이 k제곱이면 루트 n이 루트 k제곱이니까 k로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때 그러면 우리 이제 an이죠 하고 이렇게가 이렇게 딱 될 거니까 그때의 a 값은 무조건 k일 것이다. 됐어요? k일 것이다. 그럼 이게 아닐 때를 보시면 이 아닐 때 그러면 1번을 해보시면 루트 k제곱이 아니면 n은 제곱수가 아니니까 루트 n이라는 게 요 k가 루트 n이 정확히 k가 됐을 때가 딱 떨어질 때고요. 걔를 지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약간 이런 모양이겠지. 다시 루트 1 집어넣으면 1이지. 이렇게 정수로 딱 떨어질 때는 얘가 1 되는 게 확실하다고. 되니? 근데 얘를 지나고 나면 얘랑 얘는 몇 점이 될 수밖에 없냐면 1점 얼마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지? 2가 되기 전까지는 1점 얼마라고. 맞지? 1점 얼마. 그러니까 루트 n이 몇 점 얼마인지는 k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나? k랑 k 플러스 어떤 자연수 두 개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얘를 이제 적어보시면 k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죠? 이 루트 k와 루트 n과 뭘 비교해봐야 돼? 이거랑 이거의 사이 값을 비교해봐야 되잖아. 맞지? k 플러스 2분의 1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됐나?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는 여기서 가자. 그래서 루트 n과 k 플러스 2 요거 비교해봐서 만약에 루트 n이 k 플러스 2분의 1보다 잠깐만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작을 때 이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n이 k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은 얘가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0.5보다 1.5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그때의 an의 값은 k겠지. 됐어요? 지금 k 점 얼마잖아. 근데 0.5를 못 넘어가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k가 있고 k 플러스 1이 있죠. k 플러스 2가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 0.5를 기준으로 하여 이쪽에 들어가냐 뭐 이렇게 들어가냐 문제인 건데, 그치?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an의 값은 k라고. 그렇지?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제 an으로 바뀌는 거지. 이쪽 0.5를 넘어서게 되면 k.5를 넘어서게 되면 이 k 플러스 1로 바뀌는 거라고. 이해되시나? 그래서 봐. 루트 2를 했을 때는 0.5를 못 넘어섰으니까 1이었다가 루트 3은 0.5를 넘어섰으니까 2로 바뀌잖아. 그렇지? 아하.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는 an이 k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비교 한번 해볼 텐데, 제곱해 보시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an의 값이 k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요 반대일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뭐 따로 계산해보지 않아도 반대겠지. 맞지? 됐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깐만. 얘보다 작아야 돼. 아하. 잠시만요.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구나. 이거 통합해서 해요, 여러분. 일단 이 설명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는데 봐봐. 이렇게 하나로 갑시다. 하나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여기 K가 있고요. 여기 K 빼기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가 K 플러스 2분의 1이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루트 n이라는 녀석이 이런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an이 K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를 식으로 써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루트 n 이렇게 되면은 그때의 an의 값이 k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죠? 아까 그 나눈 거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되고요. 제곱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재미. 자, 우리는 그러면 k 자리에 1, 2, 3, 4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2, 3, 4를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세요. 1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요거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서 1 넣으시면 2 플러스 4분의 1이지. 아니? 따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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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어디가 안 되는 거지? 얘가 2번인 거 아시겠지? 그럼 이렇게 하면은 K에다가 이제 1 넣었다고. 1 넣으면 얘가 빵이니까 4분의 1에서 N. K 1 넣으면 2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돼요? 예? K에다가 집어넣는 게 편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되면 이때 N 값이 나오잖아. 이때 이걸 만족하는 N 값이 몇이죠? 얘는 0. 얼마고 얘는 2. 얼마니까 그 사이에 있는 N 값은 몇이니? 2라고 2잖아. 그렇지? 그래서 N이 1하고 2일 때는 K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하고 2일 때라면 A1이랑 A2는 1이라는 소리지. K 1을 넣었잖아. AN이 그때 K라고 되니? 2를 넣으시면 2 한번 넣어보세요. 2 집어넣으면 4 빼기 2. 그러니까 2 플러스 4분의 1. 2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2. 6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이때의 값은 몇이죠? 얘는 2. 얼마고 얘는 6. 얼마니까 3, 4, 5, 6까지 3, 4, 5. 그 말은 A1, A2, 이 말은 A3, A4, A5, A6이 다 2라는 거죠. 이때는 K가 2일 때잖아. 이때는 K가 1일 때고 이때는 K가 2일 때잖아.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뒤에 가면 이게 간격이 더 커지니까 90까지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90까지 생각보다 금방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다 카운트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3 찍어 넣으시면 6이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4 하면 그러면은 12 플러스 4분의 1과 20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거의 개수를 세면 잠깐만 개수 한번 세보자. 개수가 몇 개지? 구울 때까지 싹 다 보여야 되는 거고. 아니요 1번 하면 되지. 아하. 자 보세요. 이거의 개수는 이거에서 이거 뺀 것만큼이지. 2개잖아. 간격이 2간격이잖아. 그러면 그 안에 자연수가 2개 있겠지. 이해되세요? 2간격이잖아. 자연수가 2개 있겠지. 이거는 몇 간격이죠? 2하고 6이니까 4간격이잖아.
정해서 몇 개 있지? 4개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 간격이 지금 몇 개냐면 요거에서 뺀 거만큼.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K제곱이랑 4분의 1 날라갈 거니까 정확히 2K만큼입니다. 오케이? 개수가 2K만큼. 그러니까 얘는 1에서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2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아하.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이걸 1번화 시키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1번화 시킵시다. 예를 들면 K가 3일 때니까 이제 N이 7, 8, 9, 10, 11, 12 이렇게 되고 그러면 A7부터 A12까지가 전부 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를 1번화 시키면 K가 M일 때라고 하면 K가 M일 때라고 하면 얘가 몇 개가 나올 거냐면 2K개였으니까 2M개가 나올 거고 2M개가 나올 거고 그때의 이 AN의 값들은 전부 다 이 AM의 값들은 전부 다 M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래서 이게 2M 제곱이 나와. 됐어요? 다 했다.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면 2M 제곱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만 계산하시면 되냐면 90까지라고 했으니까 n이 90이 될 때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K가 9일 때 생각해 보시면 저 넣어보라. 71 플러스 4분의 1 90 플러스 3 이렇게지? 요때가 딱 언제냐면 73부터 시작해서 90까지거든. 그럼 A73부터 시작해서 A90까지가 전부 다 몇인 거야? 5인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몇 개 있다고? 2N개 있다고. 18개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아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M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땡땡땡 해서 9일 때까지인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지. 됐나? 4개에서 6, 9, 1, 9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 시간이 되게 잘 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거 잘 풀어와 봅시다. 토요일 날에는 놀이사 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열심히 풀어와라. 다음 주 월요일이 최종 기한으로 합시다.